네, 이번 시간은 방산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방산주가 최근 며칠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과연 끝인지, 시세가 끝인지, 아니면은 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향후에 어떤 시세가 나올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저도 뭐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꼬이면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자, 요거는 간밤에 그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공교롭게도 동시다발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이 종목들이 거의 4% 가까이 동시다발 빠졌거든요. 4% 정도. 별일은 없었어요, 사실. 트집 잡을 건 없는데 동시에 더블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 그런 분위기가 항상 시장의 순환매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시세가 전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삼양식품, 예를 들면, 그 다음 재룡전기, 전력설비 관련주, 그 다음 화장품, 실리콘투, 막 급락이 나오죠, 최근에. 유한양행, 제약바이오까지 무너지는 모습, 알테오젠까지, 코스닥 1등 기업, 시총 1등 기업 알테오젠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식음료, 뭐 전력설비, 화장품,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 뭐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고점에서 버티는 게 뭐가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게 방산입니다. 결국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뭐 바이오와 방산 정도가 위에서 살아남았었는데, 바이오 이미 2, 3주 전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 방산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방산 순서가 온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빌미가 중요하죠. 항상 뭐가 빌미가 돼서 갑자기 무너졌던가.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휴전이나 종전된 관련된 것은 굉장히 큰 이슈죠. 휴전, 종전. 사실은 방산 섹터 같은 경우 방산 산업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되고 하면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모멘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 공포심이 커지게 되고, 그 공포심이 무기를 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무기를 안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면 쳐맞을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무기는 계속 살 겁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달라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이나 휴전 같은 경우는 방산주에게 모멘텀 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멘텀이 꺾이는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휴전, 종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곧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면서 그 안에 전쟁을 종결 지으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금 휴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곧 휴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분주하잖아요. 왜? 휴전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멘텀 상으로는 수주 모멘텀은 계속되지만은 어떤 주가적인 측면의 어떤 모멘텀은 꺾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침 또 일론 머스크는 정부 어떤 조직을 효율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기를 원하고 있고, 기업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걸 왜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 사실 F-35 정도의 전투기면은 평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세계 대전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우주인과 싸울 때 정도 필요할까?
평소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경전투기 있죠? 그럼 F-50 이런 거, FA-50 이런 거 갖고 다녀도 됩니다. F-35 같은 지금 최신의 5세대 전투기가 나오는데 지금 3세대, 4세대 전투기도 팔린다는 거예요. 왜? 5세대 전투기가 별로 안 필요하다. 그럼 작은 분쟁, 국경 분쟁에 뭔 5세대가 날라옵니까? 비싸게 저 천문학적인 숫자에 비싼 전투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띄우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작은 전투기, 뭐 F-15든 16이든,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소형 전투기 FA-50,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 사가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사가는 거예요. 이런 유인기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유인기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맞죠? 당장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무기들이 지금 테스트 되고 있어요. 많은 무기들이. 예, 테스트 되고 있죠. 거기서 봤던 가장 특징적인 게, 특히나 중요한 게 통신망만 살아있다 그러면은 드론의 위력. 이거 러시아의 그 탱크들 다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대인 공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F-35 같은 전투기가 어디 써먹냐, 이 비싼 거.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 미국 시장에 방산주들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정부 예산을 줄이면 어디를 가장 먼저 줄이겠는가? 그럼 국방부 예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밀렸고, 또 요번에 이런 언급을 하면서 휴전과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합치면서, 그리고 또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방산주가 급락이 나오는 흐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부분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트럼프 취임식을 딱 중심으로 딱 끝을 놓고 보면 방산 전쟁주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고,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따라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상식적인 흐름이다. 다만 이 두 달간의 흐름이죠. 두 달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고지전이지 않습니까? 휴전을 앞두고 한 땅이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휴전 직전까지는 전쟁은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군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이 살상무기 보내면 가만 안 두겠다. 살상무기 보내면 경고도 하고. 전쟁은 더 격화되는데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방산전쟁은 이렇게, 재건주는 방향은 이렇게. 다만 그 중간에 등락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걸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 중간에 이제 휴전 얘기 나오니까 덜컥 그 방향 쪽으로 더 세게 갔던 겁니다. 이걸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방산 전쟁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공약으로 내건 게,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뭔 얘기냐면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취임식 할 때는 다 종식시키고 올라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쁘게 물밑 작업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타냐후는 트럼프한테 꼼짝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강력한 압력, 그냥 지원 안 해주면 돈 빼버리면 끝이니까.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해서, 우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공짜로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통신이 괴멸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쩜 전쟁을 해요? 예,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놓고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못해요. 예, 러시아한테는 어떤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까? 니들 전쟁 안 끝내면, 러시아, 니 전쟁 안 끝내면 내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더 많은 무기를 대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 거의 전에 전쟁 끝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또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방향은 상적 그게 맞아요. 자, 그럼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재건 관련주는 취임식 전에, 이건 약간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금 재건 사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진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많이 가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펼친다. 그러면
미국이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원조가 비군사적 원조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나토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EU라든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등, 폴란드도 있죠. 그들은 조 단위의 원조를 하고 있어요. 조 단위. 우리 얼마 했습니까? 1억 달러. 한 1,300억 달러. 우리도 많이 했네? 근데 나토 국가들은 조 단위로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 사업 가져가면 누가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콩고물 먹는 거야.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큰 돈을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접 수익이 있겠죠. 해서 재건주는 테마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테마주로 본다 그러면은 재건주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는 조금 시세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방산주는 아마 이런 그 단기 모멘텀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렇다고 뭐 계속 꼬꾸라지는 건 아니고, 하락 수렴의 어떤 과정을 보이다가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 나면 아마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펀더멘탈로 보면 수주 모멘텀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최근에 올라왔던 이 각도로는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림을 기억하고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계속 비중을 조절해 왔어야 되고, 트럼프 취임식 다가오기 전까지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근처 오면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세분화해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그렇죠? 아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무인 전투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드론이나 무인 전투기, 이제는 인간이 싸움하던 시대에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무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작은 회사 말고 큰 회사 중에서 카이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무인 전투기 지금 다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마찬가지죠. 가오리 X입니까? 아마 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무인 전투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방산들이 처맞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조금 진정이 되면 무인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도 지금 사족보행 전투 로봇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LIG 넥스원, 레인보우, 이런 회사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은 향후에 이 회사들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단 이건 그 방산주들이 좀 진정이 된 다음이고, 지금은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비중을 조절해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방산전쟁, 재건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대충 머릿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하다. 자, 방산주 그냥 단순하게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느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